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흥미로운 주제, 바로 파이코인. 초창기 나왔을 때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 프레임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파이코인을 꾸준히 채굴하고 계신 분, 혹은 예전에 잠시 설치만 해두고 잊어버리신 분, 그리고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몇 년간 파이코인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채굴해온 사람으로서 다양한 시각과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한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선 파이코인 등장 당시, 즉 2019년 전후로 커뮤니티에서는 모바일에서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라는 부분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크립토 블로거들이 이를 주목했고, 특히 일반 대중이 복잡한 채굴 장비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건 마치 초창기 비트코인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즉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프레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까지나 마케팅적 혹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적 표현이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코인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백서와 함께 완전히 탈중앙화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 점차 사용되며 디지털 금의 위치를 차지해 갔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2019년 스탠포드 대학 출신 연구진 중심의 팀이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했으며, 모바일 기반 채굴 참여자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보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거죠. 즉, 태생적인 출발점부터가 달랐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초기 단계니까 비슷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천천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초기인 2009에서 2012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 단순히 컴퓨터 CPU만 있으면 채굴 가능했죠. 시장 가격은 거의 0에 가까웠고, 최초의 비트코인 피자 거래가 2010년에 1만 비트코인의 피자 2판을 사면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탈중앙화, 오픈소스, 누구나 기여 가능한 구조였고, 소수 개발자와 얼리 어답터들이 직접 코드를 수정하고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코인 초기인 2019에서 2021년을 보겠습니다. 모바일 앱 설치 후 하루 한 번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기여를 인정받는 구조였죠. 실제 채굴이라기보다는 참여 인증을 통한 보상 구조였습니다.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메인넷이 공개되지 않고 내부 전송 시스템만 있었기 때문이죠. 오픈소스라기보다는 개발팀이 중심을 잡고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 운영하는 중앙 주도형 탈중앙화 추구 모델이었습니다. 즉, 공통점은 초기라서 공짜로 모을 수 있었다는 점뿐이고, 구조적 기술적 철학적 차원에서는 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파이코인을 보고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이해했을까요? 그 심리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놓친 기회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달러일 때 들어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간 자산을 앞에서 놓쳤다는 건 엄청난 아쉬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타날 때 이번이 그 기회일지 모른다라는 기대 심리가 붙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플한 참여 방식의 매력입니다. 파워풀한 그래픽 카드도 복잡한 지갑 주소도 필요 없이 단순히 하루에 한 번 클릭만 하면 된다는 점이 대중 친화적이었죠. 이는 비트코인 초기 누구나 CPU만 있었으면 채굴할 수 있던 시절과 심리적으로 겹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비트코인 초기 느낌을 투영하게 된 겁니다.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네트워크 구조와 성장 가능성, 토큰 발행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파이코인이 서 있는 위치는 어떨까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파이코인은 여전히 많은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고,
오픈 메인넷이 열렸죠. 하지만 아직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정식 상장이 되지 않았고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완전한 시장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장점으로는 투기적 가격 버블을 초기에 피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꿈꿀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현실 경제 속에서의 활용성, 즉 교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의 진짜 가치는 가려져 있죠.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대박이라는 기대와 계속 이 상태로 끝나버려서 무의미한 토큰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진짜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첫 번째이자 유일한 디지털 금 역할을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두 번째 비트코인은 없다라는 말이 정설처럼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코인의 진짜 힘은 모바일 친화적 대중 네트워크 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참여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자 기회 구조죠. 즉,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 프로젝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파이코인은 디지털 커뮤니티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결국 파이코인은 제2의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은 사실보다는 거짓에 가까운 프레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구조도, 철학도, 경제적 목표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그 말을 만든 이유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대중의 심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 덕에 파이코인이 큰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파이코인을 비트코인과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역사적으로도 흥미로운 실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초창기의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고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투자 심리와 기대가 만든 프레임이라는 점, 그리고 파이코인은 또 다른 길을 가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올바른 정보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불필요한 실망이나 과도한 기대 없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